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번 저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원래 구차원 존재로서 이런 지구 같은 행성에 최후의 날에 심판을 하거나 아니면 구원을 하기 위해서 보통 내려옵니다. 근데 지금 시기에는 수많은 구차원 존재들이 내려와 있습니다. 제가 현 지구에서 한번 역사의 획을 그은 몇 개의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그럼 저도 그런 영웅 같은 전적이 있나? 사람에 따라 틀리지만 저 같은 경우는 원체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마 저 같은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저는 보통 지구에서 태어나서 크게 두 종류의 삶을 삽니다. 학자로서의 삶과 정복자로서의 삶을 크게 삽니다. 뭐 다른 삶도 하지만 대부분 역사의 획을 크게 그은 경우는 학자의 경우와 정복자의 경우입니다. 그럼 먼저 학자부터 볼까요? 저는 학자로서 옛날 원효대사의 아들이고 이두문자를 만든 설총, 그리고 신라의 성골은 아니지만 진골 왕자였죠. 왕자라고도 맞나? 어떻게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겠군요. 원래 원효대사도 구차원 존재로서 원효대사가 신라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설총인 제가 그 신라를 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전에 환웅과 광귀토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근데 왕으로 못 살았냐고요? 네, 모든 거는 계획한 대로 다 되지는 않죠. 그래서 왕으로서 살지는 못하고 학자로서의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원효대사께서 절대로 왕에 오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효대사도 천신들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계속 등을 떠밀었지만 스스로 그거를 거부를 했죠. 그래서 그걸 거부하다가 나중에 자살까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수락산 어디였나? 암자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자살 시도를 몇 번을 했었어요. 원효대사가. 만약에 내가 깨달은 스님인데 내가 칼을 들고 자기 처갓집의 식구들 다 쳐내 죽여야 돼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해서 그냥 수락산에서 무슨 암자 거기 폭포 있는데 거기서 자살을 기도를 몇 번 하다가 다 실패를 해요. 그래가지고 결론은 왕이 못 됩니다. 그래서 설총도 학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갑니다. 그 대표적인 설총의 업적이 이두문자죠. 제 문자에 대한 이게 굉장히 강해요. 그 능력이.
실질적으로 시체원으로 태어났을 때 묘양산이었나 어디였나 하여튼 거기에 있는 저기 그 비석에 있는 그 녹두 문자로 된 천부경을 한자로 다시 이걸 해석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자 같은 이런 게 좀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왜 영어를 못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영어 울렁증 환자입니다. 근데 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차차 풀기로 하고요. 그리고 저는 최치원에서 다시 최치원 후손인 최재우로 조선 말쯤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동학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게 원래 동학이 종교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때 동학을 왜 뒤를 학자를 붙여요. 보통 종교를 하면 뒤에 교자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천도교로 이제 저기 나중에 바꾸기도 하는데 이거를 종교화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뒤를 학문으로 이거를 해서 동학으로 이거를 이게 저기 해요. 나중에 종교화되는 거를 막 저기 그거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나중에는 결론은 이제 천도교로 이게 바뀌죠. 종교화로. 그래서 동학으로 이걸 학문화를 했는데 이게 후대에 가서는 그게 잘 안 되고 종교화로 다시 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은 천도교로 이제 이렇게 바뀌었죠. 최재우는 이렇게 그런 삶을 삽니다. 그리고 최재우는 3년 동안 정신병 환자로 살다가 깨닫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있다가 자기의 이제 저기 설법을 하다가 이제 이게 왜냐면 동학 자체가 신분제를 이거를 좀 타파하는 그런 게 좀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에 있는 양발이나 권력자 그리고 왕으로부터 아무래도 별로 그렇게 좋은 시선을 못 받겠죠.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있다가 거기서 스스로 자살을 합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찬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최재우가 저기 감옥에서 자살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가 전생에 광개토 대왕이고 징기스칸이었던 거 이 양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자의 삶을 살게 되면 수많은 피를 불러온다는 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부를 하고 동학이라는 학문을 창시합니다. 그리고 천신들이 감옥에서 끝없이 설득을 합니다. 네, 이 삶을 살라고. 정복자의 삶을 살라고. 하지만 최재우는 그거를 거부합니다. 정복자의 삶을 살게 되면 손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손에 피를 묻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문의 힘을 통해서 그 당시 조선과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를 통일하는 개혁을 학문으로서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학문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세상을 정복하고 통일하는 데서는 당연히 총과 칼의 힘이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시대가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최재우는 학문을 통해서 동학이라는 통해서 대동아 제국을 꿈을 꿉니다. 하지만 동학은 싹이 트기도 전에 총칼의 힘에 의해서 짓밟힙니다. 그리고 최재우는 권력자들이 잡아놔 감옥에 넣고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재우는 그렇게 죽습니다. 이렇게 총 저는 이렇게 학자의 삶을 삽니다.
제가 요즘 좀 건강을 생각해서 견과류하고 이런 좀 천연 식품을 많이 먹습니다. 저도 원래 콜라나 이런 인스턴트 제품을 되게 좋아하는데 되도록이면 몸에 좋은 거를 많이 먹는 거를 저도 이걸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르네상스의 작품을 보면서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보면 어느 이게 좀 권력이 센 여인과 천사가 대화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르네상스 누가 그렸는지 모르지만 이거를 그린 양반은 좀 영적 수준이 굉장히 높은 양반이 그린 거야. 이 천사는 6차원 존재인 천신들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은 인간계에 내려온 좀 의식 수준이 높은 천신입니다. 그리고 뭔가를 설득을 하죠. 마치 최재우와 천신 간의 그 당시 상황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저의 작업대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이고 각이 잘 안 잡히네요. 네, 이게 제 책상인데요. 제 골동품 가게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20몇만 원인가 10몇만 원인가 주고 샀어요. 이게 지금 천으로 제가 다 덮어놓아서 그런지 천을 걷어내면 안이 다 파손이 굉장히 심하게 됐어요. 제가 일부러 오래된 이거를 저기서 이게 원래 6.25 때 사령관이나 지금 대대장급 이상들이 텐트에서 예전에도 말했지만 이게 텐트에서 이렇게 부하들을 이게 좌우에 이렇게 놓고 4명 놓고 이쪽에서 이제 사령관이 이쪽에서 이제 대대장이나 사령관에서 작전 지휘 명령을 이렇게 작전 회의를 하는데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제가 참 이걸 과학적으로 참 잘 만들었다. 한 차 볼 때마다 놀래요. 제가 이거를 한 이유는 저도 모든 컨텐츠를 만들 때 마치 군사 작전을 하듯이 심리전을 총동원을 해서 저는 콘텐츠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의 심리 전술에 빨려 들어와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도 그거를 많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때 최재우처럼. 왜? 죽이기 싫으니까요. 사람을 살리고 싶지, 사람을 살리고 싶은 의사나 성직자가 되고 싶지, 학자가 되고 싶지, 사람을 죽이는 살인귀가 되고 싶지는 않았으니까. 그리고 수없이 저도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제 방식대로 한번 끌고 와봤습니다. 중요한 거는 세계를 통일한 거는 극소수의 사람의 의지에서 온 게 아니라 지구에 있는 각 구성원들의 여러분들의 합의에 의해서 그거는 자연스럽게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 의식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너무 이기적이며 폭력적이며 자기가 모든 걸 다 가지려고 해요. 거기다가 천신들도 자기 아바타 게임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 그냥 포기를 했죠. 그리고 그냥 이 세상을 등지려고 몇 번 시도도 했었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네요. 전에도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환웅 때부터 해서 광개토, 징기스칸 이거는 말 안 했는데 오스만 그 술탄의 한 삶도 삽니다. 오스만의 그 전복 사업에 그 초석을 놓은 양반이었는데 제가 굳이 전생에 그렇게 연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환웅은 전복자는 아니지만 거의 전복자와 같죠. 그 당시에는 환웅이 총으로 제 폭력으로 해서 통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가르침을 통해서 통일을 해요. 이제 마음 공부를 도를 깨치면서 이제 통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문명 이제 농사 기술이나 이런 삶의 개선 계몽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 다른 부족 국가들이 이렇게 연맹체로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환웅 원래 당군이라고 하잖아요. 환웅의 이름이 나중에 자기가 깨닫고 자기를 홀로단자를 써서 홀단자를 써서 단이라고 해요. 자기 이름을 개명을 하셨어. 호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뒤부터 환웅의 자손들을 단군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단의 후손이라고 해서.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좀 유전자도 많이 이게 퍼져지게 돼요. 뛰어난 태백산에서 돌을 닦고 맑은 육신을 가진 그 DNA를 이제 세상에 이제 그걸 퍼뜨리는 작업을 보통 많이 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 시대는 그게 통했는데 나중에 되면 이제 그게 안 통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 강제적으로 해요. 환웅 시대 영토라기에는 좀 그렇고 연맹체가 거의 현재 중국, 한국, 일본을 합친 것보다 좀 더 컸어요. 조금 더 컸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그 환웅의 부족 연맹체 그 국가가 겁나게 컸죠. 근데 그때는 거의 폭력을 쓰지 않고 통일을 해요. 폭력은 어느 정도 이제 쓰긴 쓰는데 거의 쓰질 않고 통일을 해요. 거의. 이제 그러다가 나라가 이제 이게 쪼개지죠. 이제 중원 국가도 쪼개지고 여기 홍산 문명을 해가지고 북쪽으로도 이게 쪼개지고 이제 다 쪼개져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가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상나라, 은나라, 주나라로 이제 이어지고 이쪽 북쪽에서는 이제 부여 전에도 먼 나라가 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이제 그 전에도 먼 나라가 쪼개진 나라가 있다가 부여로 넘어갔다가 이제 고구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역사가 이제 이게 돼요. 원래 황ung 때는 이게 지금 한국, 중국, 일본보다 더 큰 나라 개념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광고토 대왕이 그 나라의 국토를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전복 전쟁을 하지만 수많은 영토를 정복을 하지만 예전에 그 영토를 단 확보는 못하죠, 당연히. 그리고 나중에 다시 징기스칸으로 태어나서 옛날 환웅 당군 때 그 제국 그 통합된 그 나라보다 더 넓은 영토의 국가를 훨씬 넓은 영토의 국가를 징기스칸 때 이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서양에 가서는 이제 오스만의 이제 술탄으로서 삶을 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스만 술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영향력을 이게 끼치지는 못하고 이렇게 저걸 해요. 왜냐하면 오스만 술탄도
그거를 싫어해요. 스스로 자기 막 사람 죽이고 다니고 정복자의 삶을. 그래 나중에 어린 아들한테 왕위를 그냥 떠넘기듯이 그냥 떠넘기고 가요. 그 어린 왕이 옛날에 징기스칸을 굉장히 이게 존경을 했던 옛날 몽골의 누구지? 티볼린가? 뭐 태볼린가? 하여튼 기억이 또 까먹었는데 하여튼 그 양반이 다시 환생을 해요. 원래 징기스칸의 후손이었는데 징기스칸을 굉장히 이게 연모를 해가지고 그 징기스칸 아내를 갖다가 다 징기스칸의 순수 혈통들을 다 이게 아내를 들여요. 티블린가? 하여튼 기억이 안 나네. 그 양반이 이제 나중에 그게 인연법으로 해가지고 그때 아주 강한 집념으로 해서 제가 오스만 술탄으로 태어났는데 그때 이제 장자로 이제 장자로 태어나요. 그래가지고 다음 후대에 이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정복 사업을 이게 발판을 닦아놓고 그냥 어린 왕한테 이걸 막 그냥 이제 떠넘기고 가요. 거의 떠넘기듯이. 그리고 그냥 거의 예술 활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터키나 여기 옛날 오스만 쪽이나 터키 요쪽이 예술이 그때 굉장히 많이 발달해요. 그때 그 예술가들이 유럽에 가가지고 이제 그 후손들이 이제 르네상스까지 다 이거를 다 하는 그 꽃을 피우는데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오스만 술탄이 같은 거의 예술 활동을 대부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거시기한가 그때 그 경험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뭐 수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도 역사를 보기도 하고 수많은 자료들을 찾고 또 찾고 해서 그 퍼즐을 맞춰냈습니다. 다 맞췄냐고요? 아니요. 퍼즐이 너무 많아서 그냥 아주 중요한 부분만 제가 좀 맞춰놨습니다.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맞췄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마치 정복자의 삶을 살면 이 양반들도 다 이제 백회가 하고 다 천신들하고 항상 환웅 광개토대왕 징기스칸 오스만 술탄도 다 백회가 열려가지고 다 천신들하고 항상 의사소통을 하던 때였어요. 이 양반도 마치 르네상스 그림 보면 참 기가 막히다는 감탄이 나오는 그림들이 많아요. 마치 이와 같아요. 마치 천사들이 옆에서 왕으로 보이는 이 사람한테 황제인가요? 이 사람한테 뭐라고 계속 속닥속닥 그래요. 네, 여기 천신입니다. 여기 천사 어린 천사들 2명 있죠. 모든 정보를 갖다가 막 가르쳐줘요. 어디서 뭐 그러면 이제 황제가 이제 그걸 알고 이제 그 당시에 뭐 첩자나 아니면 스파이나 아니면 암행어사 같은 애들을 이제 보내가지고 이제 다시 재확인을 해가지고 국가에 무슨 위험한 사항이 있으면 그거를 갖다가 알아차리죠. 참 이게 르네상스 때 이 작품을 보면 감탄을 이게 금치 못하게 아주 이게 잘 만든 작품들이 많아요. 이게 마치 이걸 나타내거든요. 이슬람 쪽에도 그런 작품들이 많아요. 이런 르네상스 비슷한 이게 천신들하고 이게 황제나 최고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이 항상 이렇게 대화를 하는 장면들 같은 게 나와요. 서로 이게 마치 그와 같은 걸 이게 좀 영적으로 그린 거예요. 이 양반도 이걸 알아가지고 그리냐고. 미켈란젤로가 그랬네요. 근데 이 양반도 보통 양반이 아니에요. 이 양반도 이제 천신계하고 항상 의사소통 100회까지 다 열린 양반이었기 때문에 이런 작품을 후대에 남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하고 약간 뉘앙스가 틀리죠. 근데 비슷해요. 최고 지도자 황제나 교황, 왕들이 천신들하고 항상 시시때때로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제가 한번 이번 시간은 좀 새로운 각도로 해서 한번 촬영을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어땠나요? 원래 이게 제가 이게 그 백남준님인가요? 이게 저기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이 양반의 작품을 제가 좀 많이 전시회도 가서 좀 감상을 했는데, 이 양반의 이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어떻게 보면 이 양반도 토끼 종족인데 디지털 미디어 아트 시대를 열기 위해서 백남준 이 양반이 내려왔던 건데, 그 양반도 기존에 있던 클래식한 아티스트들에 의해서 많이 길이 막혀요. 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비판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양반이 원래 이 시대를 한번 열기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백남준 작품을 한번 이거를 모태로 해서 응용을 해서 한번 이렇게 작품을 한번 제 컨텐츠 저기 점수 테이블에다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가요? 요즘 제가 지금 상담을 홍보를 많이 하는데 상담이 안 들어와가지고 참, 여기 상담소이거든요. 이제 상담자가 오면 두 명이 딱 나란히 앉거나 보통 한 명인데, 이게 두 사람 관계를 상담해주기 위해서 두 명을 앉히고 제가 이 자리에 딱 앉아서 이렇게 상담을 하게 돼 있는데, 아이고 요즘 어떻게 상담 신청이 안 와가지고 참 속이 상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저한테 꼭 저는 뭐 타로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인생 상담, 멘토로서 상담 또 다 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한번 상담 신청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상담 홍보를 한 지 한 몇 달 동안 하고 있는데 아직도 한 명도 상담 받으러 전화가 한 명도 안 와가지고 참 이게 속이 상합니다. 제 한번 상담소를 한번, 제 컨텐츠 이게 공장이기도 하고요, 사무실이기도 하고, 제가 지금 빨래를 널었는데 상담할 때 빨래를 이런 거 다 주변을 청소를 합니다. 자, 보시면 제 상담실 좀 홍보 좀 할까 합니다. 좀 상담 신청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데까지 상담을 몇 달 동안 홍보를 하는데 한 명도 안 와. 한 명도 연락이 없어요. 참 이거 너무 창피한데요, 상담사로서. 이러다가 굶어 죽겠습니다, 저도. 제 상담실이기도 하고요, 제 컨텐츠 사무실이기도 합니다. 제가 일부러 여기를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여기가 강촌, 남산면 강촌인데 여기가 아주 끝내줘요. 거기가 여기가 영원 원룸이거든요. 남산면 영원 원룸인데, 하여튼 여기가 상담하면서 상담 좌석에 이렇게 앉잖아요. 상담 지금 홍보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이제 제가 앉아 있겠죠, 방대편에는. 그럼 여기서 제가 타로나 여러 가지 다과를 같이 하면서 상담을 하고요. 여기가 상담 좌석입니다. 그리고 상담 이게 좌석에 앉잖아요. 그러면 이제 맞은편에 제가 있고요. 이렇게 보면 왼쪽을 잠깐 보면 아주 강원도의 산세가 아주 아름답게 비추입니다. 네. 아래다가 제가 상담 연락처와 상담 게시판 쪽으로 제가 이거를 링크를 게시를 할 거니까요. 좀 상담 좀 연락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달 동안 홍보를 했는데 한 번 신청 전화가 한 번도 안 왔어요. 이러다가 아사하겠습니다. 저도 여행을 많이 하면서 거의 제가 2011년부터 거의 중고차 장사를 2011년 한 가을 때, 초가을에 거의 여름에 그만뒀구나.
그러니까 2011년 가을부터 여름부터구나. 거의 늦여름부터 제가 일을 그만둬서 지금 백수가 지금 석이 2021년이죠. 백수가 된 지 제가 지금 딱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이게 이게 좀 먹고 살아야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상담 사무실을 열었는데 한 명도 상담 신청을 안 했어요. 좀 누가 좀 상담 신청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 비싸진 않습니다. 1시간에 5만 원. 그 기본이 2시간 상담이고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길게도 하는데 기본 2시간 상담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해가지고 기본 2시간 상담에서 10만 원 이렇게 합니다. 오전 보통 10시에서 12시 그리고 1시간 쉬고 1시에서 3시 1시간 또 쉬고 4시에서 6시 하루에 딱 3명을 이렇게 상담을 제가 하려고 하는데 인데까지 상담 신청하신 분 한 명도 없습니다. 상담비는 1시간에 5만원 기본이 2시간이 되면 10만원 2시간에. 왜냐면 2시간 정도 상담을 해야 제가 이게 전하고자 하는 그분을 제대로 상담가로서 도와줄 수가 있지. 1시간이면 너무 짧아요. 2시간도 솔직히 짧아요. 근데 최소한 2시간 정도는 이게 제가 시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저희 상담 사무실이 여러분께서 상담 실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핸드폰 번호는 010-3711-6087. 이거 조회수가 너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지. 어떻게 몇 달 동안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 한 명도 없습니까?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오시면 여러 가지 꼭 타로 상담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되도록이면 저보단 좀 이게 저건데 하여튼 먼저 산 사람으로서 아니면 수많은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진솔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예약제고요. 이제 미리 좀 전화를 주시하고 갑자기 오시면 제가 추타 중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약제고요. 여기가 춘천시 남산면이거든요. 여기서 영원 원룸인데 여기에 오시면 오시기 전에 미리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세요. 핸드폰 번호는 010-3711-6087. 이렇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길면서도 짧은 제 영상 강의를 여러분들은 보셨습니다. 한번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도전을 다시 해볼까 합니다. 좀 모니터가 많으면 더 이게 좀 저거 하겠는데 이 정도도 헷갈리나? 마치 박남준 아티스트를 하듯이 이렇게 강의를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네, 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싶으면 한번 상담을 해주세요. 중요한 거는 제가 그거를 가르쳐 드린 것보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스스로 알아나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저는 그 알아가는 그 과정에 길목에서 안내자 역할만 해줄 뿐입니다. 그 길을 가는 거는 여러분들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저의 상담실 홍보를 하면서 저의 짤막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한번 상담사 내담자 이쪽에 앉으셔가지고 한번 상담 받고 싶지 않으시나요? 상담 받고 싶으신 분은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